유튜브로 공개된 대통령실 녹취록 5시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함께한 방송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건 실제로 취재했던 장인수 기자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상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인수 기자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그동안 제가 네. 출연 부탁드릴 때마다 선배 지금 저 취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셨는데 드디어 또 특종을 하셨습니다. 그렇나요? 예. 네, 어제 그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제1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와, 그분들이 그 마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는가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실명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녹취록 속에 등장인물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에 네, 있었던 맞습니다. 분이죠. 예. 자, 이분은 실제로 용인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이 소위 낙하산 공천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공천 피해를 봤다. 이게 사실 어제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공천에서 떨려날 것 같은 그 며칠간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어제 보도한 내용은 주로 그 시점의 내용이 많았죠. 네. 예. 그 김대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건설 회사를 오래 다니셨고요. 예. 지역에서 예. 용인에서? 아니요, 용인은 아니고 강원도. 강원도. 예, 삼척 분이라고. 예. 강릉. 예. 그래서 이제 강릉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를 지역 기반으로 한 건설사를 오래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 회사를 운영하신 건가요? 운영은 아니고 임원까지 한 임원 거예요. 건설회사 예. 임원 출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 예.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강릉 지역 정치인의 줄로 이 캠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선거 캠프를 도왔고 선거 운동을 도왔고 그 연으로 인수위 대통령실 행정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저도 어제 그 보도 직후에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마빌딩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결합을 해서 캠프에서 조직 활동을 했던 분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뭐 산하기관들 뭐 이렇게 묶어서 일종의 이제 그 가장 그 밑바닥을 다지는 선거 캠페인을 맞습니다. 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그 워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좀 기가 막힌 대목은 실명으로 등장한 이철규 예.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배속돼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비선 라인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런 거죠. 김대남 그 수석 행정관의 말에 따르면. 네. 그 실제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좀 반박 또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입장을 물어봤는데 저한테 밝히지는 않았고요. 네. 아무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대남 씨의 주장은 허구다? 그렇죠. 예. 그 김대남 씨는 허언증 환자가 아닐 텐데 실제로 본인이 듣고 겪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이명수 기자에게 무려 1년간의 통화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예, 총 11개월 통화했고요. 이게 허언증 환자라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허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참모 노릇을 했다는 거니까 그것도 웃기고. 이철규 의원을 압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허언증이에요? 자기는 최소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진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대한민국 주무르고 있다라는 거. 김건희 여사랑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7시간 녹취록이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캠프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런 기사가 나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잔침판 벌어졌으니까 예.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오는 거지, 오고 싶어 하는 거지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선거를 예. 이제 잔치판, 예. 승리자들의 잔치판으로 인식하는 거죠. 예. 자기 잔치판이 열린 거잖아요. 자기 잔치판이다.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고 있고 실제로 그 뭐 이철규 의원이 뭐 이 와중에 본인이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라고 손들고 자백할 리는 없죠. 만무한 것이고 수사나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용인 지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좀 처음부터 좀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이 원래는 강남을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용인으로 지역구를 옮기게 된 것은 뭐 본인들의 뭐 대통령실 출신의 희생과 헌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알고 보면 강남보다 더 꿀 지역구다. 이런 게 기자들의 당시 이제 정당 취재팀 기자들의 취재로 확인이 된 내용이기도 한 건데 왜 이원모 전 비서관을 그 지역에 꼭 보내려고 했었던 것일까? 용인갑이요? 예. 일단 용인갑이 이번에 22대 총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 이상식 의원이 50점 몇 %가 그렇습니다. 득표로 이겼는데 예. 요 직전인 21대의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이깁니다. 그것도 표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이겨요. 7점 몇 % 차이로 이겨요. 예. 그 득표율 네. 포인트 차가. 예. 그러니까 21대 총선을 생각해 보시면 21대 때 2020년에 코로나 어떤 전국을 타고 민주당이 180석을 하고 범야권이 190석인가 뭐 하면서 그 정의당 합쳐서 네. 완전히 총선에서 압승을 할 때거든요. 그 원동력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그렇죠.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요. 맞아요. 경기도 지역구가 59개인데 51개 선가 이깁니다. 민주당이. 맞아요.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딸랑 7개 가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용인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원모 비서관을 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21대, 20대, 19대 내리 3번을 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흔히 말하는 텃밭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니 거기에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을 보내서 배지를 좀 달아주려고 이렇게 XX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4월 10일 날 총선이 열렸잖아요. 네. 4월 26일 날 아니 2월 26일 날 예. 전략 공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20일이 안 남은 시점이 되는 건가요? 한 달 그쵸? 그렇죠. 한 두 달도 안 되는 거죠. 예. 두 달도 안 되는 거에 전략 공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 출마자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고, 누가 봐도라도 이건 누가 꽂았네. 네. 이 객관적인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누가 꽂았네라고 전략 공천을 그렇게 뒤늦게 다른 후보들 무시하고 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김대남 씨라는 분은 그러면 용인에 이분도 뭐 용인에 무슨 그 연고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강원도 않습니다. 강릉 분이고. 그렇진 근데 않고.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그러면 용인에 가서 여기를 출마를 다지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 용인갑 지역구가 그럼 21대 때 이겼으면 현역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현역 의원이 2023년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뇌물죄 7년 확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가세요. 현역 의원이 없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가 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대남 비서관이 10월 22일인가 대통령실에 사표를 냅니다. 10월 22일. 21일인가 22일인가 아무튼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비교적 총선 앞두고 이제 일찌감치 용인으로 내려가서 계속 거기서 이제 지역구 돌고 명함 뿌리고 하면서 그 출마 준비를 해요. 네. 그 김대남 예비 후보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용인이 최근에 한참 개발이 많이 된 확장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본인이 전공이 건축이란 말이죠. 도시 개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자기의 이미지하고도 용인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누군가 가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
직무대리까지 한 비서관 출신의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미리 가서 선점하고 있으면 내가 이 지역구에서 한번 국회의원 배지 달아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의 꿈은 이제 그 이원무 비서관이 공천되면서 좌절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격분한 나머지 이명수 기자한테 뭐 이철규 의원한테 이런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도 적어서 보냈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명수 기자가 이철규 의원한테 보내진 않은 거죠.